안녕하십니까, 오성원입니다. 오늘은요 태어난 월이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태어난 월이 있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1월생들의 특징, 2월생들의 특징, 3월생들의 특징 해가지고 각 월별로 태어난 월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팔자의 분수를 지켜라, 분수를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1월생으로 태어났으면 1월생에 분이 있을 거고, 2월 달에 태어났으면 2월생에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태어난 월에 그 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오늘부터 가져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제가 6월 4일 날입니다. 6월 4일, 6월 첫째 주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날 인덕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인덕대학교 월계역에 있어요. 월계역 1호선 월계역에서 5분 거리도 안 되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오시면 되는데요.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번 6월 4일부터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은 뭐냐면요, 명리를 활용해서 내정법 위주로 강의를 할까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갑날이야. 그러면 갑날 왜 이 사람이 찾아왔는지, 오늘이 을날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 이렇게 그냥 무슨 날 기운에 이 사람이 방문을 했다면 그냥 한마디씩 던져줄 수 있는 말들이 있고요. 오늘이 쥐날이야, 오늘이 소날이야. 그러면 각 날마다 이 사람들한테 그냥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내정,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여름에 갑날에 왔을까, 여름에 을날에 왔을까, 그런 기운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인덕대학교에서 이번에 강의를 할까 합니다.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이 수강료를 12주에서 14주 수업인데요. 20만원에 해드립니다. 20만원에. 자, 수강 12주에요. 12주 동안에 20만원으로 해가지고요. 6월 4일날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4주로 치면은 4, 30이니까 3달 가격인데, 3달 동안에 20만원에 이 내정을 저의 고단만이 할 수 있는 내정법을 20만원에 요번에 강의를 할까 하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 원래는 요즘에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막 40만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번에 20만원에 제가 가격을 측정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제 논법을 이렇게 전파를 하고자 20만원에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명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명리를 그냥 접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기본부터 알고 음양부터 알고 명리를 배우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대학은 동방대학대로 명리를 강의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내정법 위주로 해서 제가 인덕대학교에서 이번에 6월 4일부터 처음으로 개강을 하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저는 010-2305-5752입니다. 자, 수강생은 10명 이상 되면 바로 개강이 되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 수강료는 평생교육원에 딱 반값에 제가 측정을 했으니까요. 의정부 쪽이나 노원구 쪽 이런 쪽에서 원래 저희 강남 사무실이나 동방대로 오기가 너무 멀어서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만원의 가격을 측정을 해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됐으니까요. 저쪽에 의정부 쪽이나 혹시라도 제 논법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명리를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내정법을 강의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별로 태어난 월의 분을 알자고 했죠. 그래서 1월생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자, 1월을 우리가 1월 5일부터 2월 5일 경입니다. 경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 명리에서는 이 사람들을 축월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월생. 축월이라는 건 여기가 2월 5일 정도가 되면은 하늘에서 입춘이라 그래가지고 봄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해자축이라는 게 겨울을 가리키는 거고요. 인묘진이 봄, 사오미가 여름, 신유술이 가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월이 아까 얘기한 2월 5일부터 입춘이라 그랬죠? 이 계절이 봄이 시작되는 입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축월이 뭐예요? 가장 겨울의 끝판이죠? 그죠? 이 축이라는 거는 이 인이라는 봄을 열어주는 거예요. 봄을 연대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만큼 자기가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월생들 어때요? 가장 추운 겨울에 얘가 왜 태어났냐면 봄을 열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봄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봄을 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그만큼 희생과 봉사를 해서 이 봄이라는 세상을 열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축월생이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축월생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인묘진이라는 봄을 열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축이라는 거는 어디서 왔냐면요. 잘하는 놈에서 넘어온 거예요. 가장 추운 겨울에서 넘어온 흙이에요.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수라는 각 계절의 가운데 있는 놈들을 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겨울의 왕이 되는 건데 얘 축은 겨울의 왕도 아니잖아요. 흙으로 덮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를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잘하는 놈은 자기를 드러내겠죠?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축월생들은 가장 추운 겨울이지만 자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색을 잘 내놓질 않아요. 혹시 진월생들, 축월생들, 진월생들, 미월생들, 술월생들 보십시오. 자기 주장을 막 내놓는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봄을 열기 위해서 사는 거고요. 이 진이라는 용은 사옴이라는 여름을 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잘되게 해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축월생들은 남을 잘되게 해주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시, 자시, 축시가 되면은 어때요? 깜깜하죠? 깜깜한 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추운 겨울을 가리켜요. 축시가 되면 자시가 우리가 자정 그러죠. 그러면 저녁 12시 되는 거잖아요. 축시가 되면은 새벽 2시를 가리켜요. 가장 어두운 시간대겠죠? 그리고 가장 추운 겨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1월달에 돼보셔서 알잖아요. 1월달이 가장 추운 축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죠? 인묘진이라는 봄을 열어주는 사람이 이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좋겠어요? 1번, 활동적인 일을 한다. 비활동적인 일을 한다. 당연히 비활동적이겠죠? 사움이라는 대낮이나 여름이라는 기운이 오면 누구나 활동적으로 일을 하겠는데
해자축이라는 공간은 활동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나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축월생들 1번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하겠죠. 왜? 새벽 2시니까 불 꺼놓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일에 직업군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2번 아까 그랬죠. 축이라는 놈은 봄이라는 계절을 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동물이 소잖아요. 그래서 남할 때 봉사하는 일이 좋은 거예요. 남에게 봉사하는 일. 그러면 남에게 봉사하는 일이 뭐죠? 남에게 봉사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지, 이런 일이 가장 좋은 거고요. 종교적인 것도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축이라는 거는 원래 종교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우리 이제 명리를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이 축 속에는 개신기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십자가도 들었고 하늘도 들었고 이래요. 그래서 이 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도 믿고 십자가도 있고 이래서 종교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축월 1월생들은 정신적인 분야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기 팔자의 분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2번 남에게 봉사하는 업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복지라든지 종교 쪽이라든지 교육적인 분야, 이런 분야가 자기 팔자의 분에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논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격은 어떨까요? 성격은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고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고집은 많죠. 소는 무슨 고집이에요? 황소고집 들어보셨죠? 황소고집. 그래서 축월생들이 황소고집들이 많아요. 은근히 황소고집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축월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월생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동물 1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남들한테 봉사를 많이 해야지 좋은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무조건 병정화를 봐야 돼요. 병정화를 보든지 지지 어딘가에 뭐 병화나 정화를 지장간에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활용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간에 지금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이 축월생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만 일단 생각하셔도 편할 것 같습니다. 소라는 동물은 이게 이제 우리가 축이라 그러죠. 자축인묘. 그래서 이 축이라는 힘은 남들보다 축적하는 힘이 굉장히 좋은 게 이 축이에요. 그래서 이 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축적의 힘이 가장 강한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왜냐면 축월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옷을 벗어요, 입어요? 옷을 하나라도 더 껴입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밖으로 막 오픈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아끼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월이 되면 춥고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막 쓰질 않아요. 그래서 소비성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 이 축월생들이에요. 이 축월생들은 소유자들이 많아요. 아까 같이 뭐 황소 고집도 있지만 이 축적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뭔가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기술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도 있을 거고요. 재능을 갖고 있다든지 뭔가의 하나의 독특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축월생들이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축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소유를 한대잖아요. 그러면 뭘 소유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땅을 소유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땅을 소유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가 축이라 그랬죠?
그래서 축축한 땅이 좋은 거예요. 축축한 땅은 가장 번화가 땅이 아니라 좀 외진 곳, 물가 가까이 있는 곳, 이런 곳이 나한테 훨씬 돈이 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축월생들이 화장품하고 이런 화장품 쪽하고 이런 미 쪽에 관련된 쪽이 은근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젖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으로도 보거든요, 축을. 그래서 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화장품 그런 거 있잖아요. 인천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땅이 진흙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으로도 보거든요, 물상에서는. 그래서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장품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많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도 많은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해자 축, 그래서 물하고 관련된 쪽이니까 뭐 바로 앞에 물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해자 축은 드러난 공간이 아니니까 지방 땅, 이런 거 팔리지 않는 땅, 뭐 이런 거가 오히려 돈이 된다라고 편하게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성급하게 해가지고 기억에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빼먹는 게 너무 많아요. 하여간 1월생들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은 이번에는 2월생들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인덕대학교에서요 6월 4일날 개강합니다. 20만원이고요 12주에서 14주 정도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수업은 화요일날 매 1시에 시작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인덕대학교는 월계역에 있습니다. 1호선 월계역에서 금방입니다. 5분도 안 걸려요. 굉장히 바로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자, 명리를 활용해서 기초만 알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수업이 가능한 게 내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리를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OEX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또 20만원 밖에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기본적으로 명리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